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낼 때마다 불빛이 번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무데나 데려가 주세요. 이미 만취 상태였던 저는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룻밤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버린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목적지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데나 휴대폰을 놓아두던 남편이 휴대폰에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털털한 남편이 출근할 때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뭔가 달라졌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워낙이 가정적인 남편은 나에게 대하는 행동이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살갑고 정답게 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늦었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저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뜨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절대로 끼니를 거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먹고 왔나? 하면서 잠깐 의심을 했지만 곧 내 기우였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으로 와서 앉았고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바빠서 미안해. 주말엔 아이들이랑 어디 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심을 접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딴짓할 사람은 아니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정이 최우선인 사람인데 그럴 리 없지. 나는 혼잣말로 기도문을 외우듯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그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큰아이 서윤이의 학교 상담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작은아이 준혁이와 거실에서 레고를 같이 맞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괜한 의심으로 잠깐이었자만 소갈이 했던 것이 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자리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기 전에는 일주일 거의 대부분을 부부관계를 원했었고 잦은 관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집중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부관계 횟수도 줄었고 몹시 지쳐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이유가 확실해졌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향이 좋은 향수도 뿌리고 오늘은 남편과 진한 사랑을 나눌 생각을 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 옆 탁자 위 남편의 휴대폰에서 드르륵 하며 짧게 문자를 알리는 음이 울렸습니다. 오늘 너무 황홀했어요 라는 글자만 보였고 그 뒤에 이어진 문자는 패턴을 풀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잘못 왔나? 생각했지만 이미 뒤집혀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고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풀었습니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고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황홀했어요. 당신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당신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이로 온 문자를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지웠는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줄기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 냉장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가끔 마시던 와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냉장고에 와인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남편 얼굴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와인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냉장고 안에 차가운 불빛만 얼굴을 스쳤을 뿐 안에 든 것은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윤이와 준혁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는 이불을 걷어찼고 서윤이는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방에 내가 없는 걸 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잡시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좀 누르고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은이 누구야? 남편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잠자리 하는 동료? 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문자를 봤다는 걸 눈치채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의 사과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여보, 내가 솔직히 다 말할 테니까 용서해줘. 정리하려고 했었어.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얘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연희야, 용서해줘. 다 정리할게. 저는 남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고 나한테 한 짓을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이혼해.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자고 말은 뱉었지만 내가 정말 이 남자 없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아이들도 걸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맞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소주를 한 병, 두 병을 안주도 없이 병채 둘러 마시고 몸은 흠뻑 젖어 살짝 한기를 느꼈습니다. 좀 전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퍼붓고 있었지만 빗줄기가 좀 가늘어졌습니다. 길 위에 택시 불빛이 달처럼 낮게 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고 올라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에 한기는 좀 가시는 듯 했지만 취기가 올라와 얼굴이 숯가마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마냥 후끈후끈 뜨거워졌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무데나 기사님이 가고 싶은 대로 데려다 주세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긴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무작정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 오늘 기사님 여자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하고 나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제 안에 눌러놨던 분노가 얼굴의 열과 함께 섞여서 뱉은 말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남편과의 일을 주저리주저리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술 기운인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울다가 웃다가 혼자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며 룸미러로 가끔씩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담은 입술,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오래 참다 무너진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택시는 강변을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고 라디오에서 오래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님은 볼륨을 아주 조금 줄였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어느 한적한 외곽의 모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취기가 가시진 않았지만 잠시 당황했고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게 나를 지배했습니다. 여기서 옷도 말리고 술도 깨고 잠깐 쉬어 가시는 게 어때요? 그는 내 의견을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남자와 모텔을 들어간다는 것은 나에게 몹시 이례적인 일이긴 하나 난 오늘 도덕 따위는 개나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먼저 기만했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는 침대 옆에 자리한 조그만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보다 조금은 연배로 보이긴 하지만 덩치가 남편보다 더 있었고 준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무례를 범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아주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듣고 보니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도 아내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한동안 저도 힘들어서 술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가 한숨을 섞어가며 자산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고 젖은 옷은 드라이기로 그가 말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욕실에 들어가서 젖은 옷을 그에게 던져주고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이제 술은 좀 깨는 듯 했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젖은 내 옷을 어느 정도 말려 옷걸이에 걸다가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내 모습을 흘끔 쳐다보더니 못 볼 걸 본 것 마냥 고개를 급히 돌렸습니다. 나는 물기를 털긴 했지만 아직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그 사람 옆에 있는 화장대로 갔고 드라이기를 틀고 긴 머리를 말리고 있는 나를 그가 뒤에서 갑자기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우리는 짐승처럼 서서 으르렁거리며 키스에 열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내 가운을 벗기고 알몸인 나를 침대로 번쩍 들어던지듯이 놓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남편의 뜸해진 부부관계에 목말라 했었는데 처음 만난 남자와의 잠자리는 색달랐습니다. 그러나 몸이 달아오를 대로 올라 주체를 못하는 나와 상관없이 그는 금방 처음 시작할 때 열정과는 달리 그 더운 열기는 금방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내가 떠난 뒤로 너무 오랜만이라 자제가 어려웠어요. 그가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를 끌어당겨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그의 심볼이 내 허벅지를 꾹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다시 몸이 뜨거워진 나를 이리저리 맛있게 요리해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 마냥 사정없이 나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귀를, 가슴을 그리고 하체 곳곳을 돌아다니며 먹기 시작했고 나는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절정에 이르러 그의 머리칼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이번엔 조금 전에 처음 관계에서 빨리 끝냈던 걸 보상이라도 하듯이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고 나는 신음소리를 넘어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남편과 잠자리가 잘 맞다고 생각했고 나름 절정에 오른 적도 많았었는데 오늘은 남편과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최고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도 그도 녹초가 되어 나란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서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봐도 돼요? 연희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쑥스럽게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벌써 새벽이 되었고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타고 온 택시를 다시 타고 그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온 길을 돌아가는 내내 나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아침엔 제 시간에 나갔고 아이들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차창 밖 불빛이 부서졌습니다. 알약처럼 작고 둥글게 흩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씩 늘어났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을까? 나는 왜 남편이 1년 동안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왜 나는 그런 남편을 믿으려고만 했을까? 오늘 내 앞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 남자와의 외도를 애써 남편의 배신으로 복수한 거라고 치부했습니다. 조금씩 어둠이 걷히면서 밖의 건물이 선명하게 보일 때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택시비를 내밀었지만 그는 한사코 받지 않았고 대신 내 손을 양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슬픔이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아주 조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와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나 반겼습니다. 걱정했어. 전화 좀 받지. 전화도 안 받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 여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응?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애원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곧 학교에 보내려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것 같아 침실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헤어진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의 열정적인 행위가 지금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지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누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 배신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정확한 시간에 퇴근했고 휴대폰도 신경 쓰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털털해졌고 거울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도 예전처럼 횟수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였습니다. 자꾸만 성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날 밤 그 사람이 자꾸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남편과 잠자리 중에는 남편이 그 남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도록 나는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날 밤 느꼈던 그 최고의 몸부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반가워하며 금방 달려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당연히 그 모텔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처럼 또 다시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잡아먹겠다는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고 마지막은 당연한 순서이듯이 그 모텔로 향했고 우린 서로 성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졌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저는 유부녀였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성수 씨, 응?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건 맞지요? 당연하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이 남자의 몸을 원하는 건지 마음을 원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포기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연희 씨, 나 이젠 연희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근처 모텔로 향했다. 그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멈추지 않은 채 침대로 나를 밀어 눕혔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기고 벗으면서도 그의 키스는 계속이었습니다. 너무나 짜릿했고 그의 손길이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얗게 드러난 나의 알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부터 발까지 그의 입술로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돌진했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엎치락 뒤치락 서로를 탐했습니다. 서로 이건 불륜이고 멈춰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성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외도로 제가 상처를 받아 달라졌다고만 생각하고 예전보다 더 잘하려고 했지만 난 그런 남편의 친절마저 불편해졌습니다. 나의 이런 행동들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 요즘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조금 격앙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뭘 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요. 나의 뻔뻔한 말투에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차례차례 위로 밀어가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남편에게 찍어서 전송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동선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까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의 친구가 우연히 공원에서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 저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건지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뒤따라와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수 씨와 같이 했던 하루가 고스란히 남편의 휴대폰 속에 있는 걸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긴 했지만 비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온 일들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있었지만 따로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각자의 고통 속에 서로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검어진 눈밑, 그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저도 잠이 깨서 따라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 울고 있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흔들어대는 남편이 가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거실에서 그렇게 울음을 안으로 사귀며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깨웠고 아침을 먹여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고 난 후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아버리고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수 씨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수 씨를 만나러 가는 걸음걸음마다 불같은 사랑을 생각하며 행복했고 짜릿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에게 마지막을 선언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성수 씨가 걸어왔습니다. 반가웠지만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성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그 손길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정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무겁게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정리해야 한다고, 오늘로 우리의 만남은 끝이라고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헤어져야 할 것을 알고 만났던 관계였기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성수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도 일어났습니다. 마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면 끝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가벼운 포옹을 끝으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성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 멈춰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가 듣지 못하게 조그마한 소리로 혼잣말처럼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했다고.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충격을 받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나를 구해준 그 사람과의 진한 사랑이 휴대폰을 꺼내서 그의 번호를 찾아 지웠습니다. 2번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나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도 문자도 모두 지웠습니다. 하나씩 지울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필코 해야만 하는 순서였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꽃다발이 한 다발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의 장국화였습니다. 저는 꽃을 받아 코로 가져가 향기를 느끼며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분노를 누르고 묵묵히 나를 기다려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고 제 눈을 보고 울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리했다고, 그 사람과 끝냈다고. 남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았습니다.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의 눈물로 남편의 어깨가 젖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성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리웠습니다. 잠들기 전 커피를 마실 때, 빗소리를 들을 때, 모든 순간 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기에 연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의 집도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에 소소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를 잊고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가능한 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말, 가족이 바다로 갔습니다. 서윤이와 준혁이가 신나했습니다.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쪽으로 저도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옆에 앉아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이 나란히 앉아 낙조를 봤습니다.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슴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성수 씨가 생각났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에 저의 손을 얹어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이가 제 무릎에 기댔고 서윤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저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1년 후 성수 씨와의 추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여전히 그리운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수 씨였습니다. 곱상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많이 미안했었는데 그도 나를 잊은 듯 했고 그 옆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보니 오히려 미안했던 마음이 좀 덜어졌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저는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듯 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환한 달이 마치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것처럼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성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비로소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꿈속에 그가 아닌 활짝 웃고 있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 커튼을 열어 햇살을 가득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을 때는 아이들도 같이 말수도 줄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젠 아이들도 매일 신나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뒤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말없이 기다려준 고마움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서로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고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오로지 가족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